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2021년 월요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 원유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난 3월 원유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3월 초에는 오펙 감산 유지로 인해서 사우디의 깜짝 감산 유지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다 현재 계속 가격이 하방을 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8불에 지금 지지선이 유지가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저번 주 그 가격표만 있지만 현재 가격이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고 4월 5일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약 5% 이상 하락을 하고 현재는 약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오펙의 감산량이 줄고 있다는 사실, 줄인다는 그 저번 주 회의에서 4월 1일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5월, 6월, 7월 35만 배럴, 그리고 6월도 35만 배럴, 그리고 7월에 45만 배럴을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 브렌트 같은 경우는 역시 현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WTI에 마찬가지로 가격 하락을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고 현재는 61%의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요. 브렌트 역시 이거는 지난주 3월 말부터 4월 2일까지 그래프인데 이 박스권에서 63불에서 65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브렌트 역시 WTI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또 이제 조정을 겪으면서 또 오펙과 코로나 상황에 그리고 이란 증산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 생산량 증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그리고 인도, 미국, 그리고 유럽 지역의 경제 성장량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5일 그리고 한 달 그 가솔린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원유 가격과 WTI와 브렌트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교통량이 런던 같은 경우는 2019년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차들이 운행하고 있고요.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거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눈에 띄게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솔린 수요가 2019년, 2020년과 비교해서는 아직 회복이 100% 되진 않았지만
90% 이상 회복이 된 걸로 지금 미디어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 WTI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1월부터 뭐 3월 말까지죠. 현재 보면은 꾸준히 오릅니다. 뭐 EU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그리고 오펙의 감산 유지,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일어났던 사실에 근거해서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재료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그 부양책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트럼프가 부양책을 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그 채권 시장에 문제가 있긴 한데, 현재 그걸 좀 떠나서 바이든이 1조 9조 달러 규모의 9천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박스권에 62불에서 한 57불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하향세가 맞는데 의외로 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가, 선물, 상승 요인을 보면 백신이 지금 접종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잡음도 많지만, 그리고 사우디의 감산 유지의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의 낙관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 요인이고요. 또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 월등히 신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신청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예상치보다 실제 숫자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거의 한 5만 명 이상 빠졌죠. 그리고 2020년 4분기 GDP가 예상치의 4.1%에서 4.3%로 훨씬 숫자가 좋았습니다. 이는 가솔린 수요가 증가한다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물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지만 집에서 일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 신규 신청자가 줄었다는 것은 저가, 저금리, 저임금 직장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양과 질로 봤을 때 질보다는 양으로 지금 노동시장이 개선이 된다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금 6개월 동안 그 이상 계속 똑같은 발표가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파월이 2023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고용 시장의 회복이 될 때까지 크게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부양책을 하든 경기를 살리든 신규 산업에 투자를 하든 실업자에게 돈을 나눠주든 무엇을 하든 돈이 필요한데 지금 자금을 조달할, 수혈할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예,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2020년, 2021년 초까지, 지금도 초지만 1월을 기준으로 하죠. 거의 뭐 90 초반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현재는 꽤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자율이 상승을 한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달러와 그 달러 채권 시장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강세를 약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상대적인 거고 일시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준에서 이자율을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제스처를 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크루드 인벤토리가 이제 2021년 처음으로 50만 배럴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다시 말해서 저장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감소를 했다가 저장. 뭐 이 같은 경우는 뭐 텍사스의 그 콜드 스냅, 뭐 우리로 인해서 생산과 운송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일어난 상태인데 다시 그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회복이 됐다. 예, 그러면 현재 활동 중인 리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치에 비교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저히 하락을 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1년 전에 비해서 상승을 했고, 전주에 비해서는 12개가 빠졌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솔린 소매 가격을 한번 보고 또 선물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차트가 소매 가격입니다. 퍼 갤론당이고요. 리터가 아닌 갤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선물 가격입니다. 물론 갤론이고요. 현재 여기를 보시면 2021년 현재 가솔린 가격이 자가 격리가 시작된 상황에서 그 가격과 봤을 때 서서히 가격이 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좀 내려가도 이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여기는 완만하게 유지되어도 가격 차이는 꽤나 있다. 가솔린 가격은 현재 회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가격으로 보면 이제 가격도, 선물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수요는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정유 회사의 가동률도 증가, 그리고 이익도 증가.
예, 그러면 다시 가솔린 소매 가격, 선물 가격 한번 보겠는데, 요거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전주에 비해서 13센트가 증가를 했고,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85센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도 1년 전보다 상승을 했지만 현재 하락을 했고요. 뭐 33센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젤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락폭이 적었고, 운송 운송용으로 트럭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수요가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선물 가격을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39불 46센트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주에 비하면 WTI와 브렌트가 이제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텍사스 상황이 종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시면 2020년 생산량이죠. 가솔린 866만 1000배럴, 현재는 866만 9000배럴 소폭으로 증가를 했고, 현재 여기 보시면 증가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은 현재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봐야겠죠. 증가, 감소 하긴 한데, 그 중요한 거는 2020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고, 현재 가솔린 수요는 90% 이상 회복.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재고 같은 경우는 5억 200만 배럴, 5억 배럴이 다시 상승을 했고 유지를 했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도 2억 3천만 배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선이 또 5억 배럴을 위에 지금 숫자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계속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고 결국 이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미니멈 그리고 맥스, 그리고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 또 가격의 조정을 받겠지만, 이 범위 안에서 유지하다 계속 하락을 하면 또 유가가 상승을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가솔린, 원유, 디스텔 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월 31일자로 보면 현재 이전 슬라이드에서 재고가 총 얼마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변화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감소를 했고요. 예상치보다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원유고요.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실제는 증가를 생각했는데, 예상치는 증가를 했는데 실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디스텔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폭이 더 컸고, 예상치보다 훨씬 상승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재고는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방과 상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원유 가격이 그리고 정유소에서 필요로 하는 원유가 양이 늘지 안 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기로 합니다. 증산은 말이 증산이지 감산량을 줄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 감산량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가격은 서플라이가 디맨드를 앞지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란과 미국이 외교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면 경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에너지 장관이 오펙의 생산을 증가시켜달라. 석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을 증가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생산량을 셰일로 늘리면 되지? 근데 셰일로 늘릴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 은행에서 여신을 처리를 안 해주고 축소하고 그리고 셰일 오일이 생산을 픽할 때가 2019년이었고요. 2019년 이후에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비드가 터지든 안 터지는 그걸 떠나서 이미 생산의 픽을 쳤고 그리고 셰일 오일의 특성상 50%가 1년 안에 감소를 하죠. 그리고 꾸준한 재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여신을 안 대고 하니까 결국은 싼 오펙 플러스에서 나는 원유를 사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채산성에 안 맞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란은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 핵 타결을 다시 한다라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증산을 할 겁니다. 또 인도 및 기타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지금 여거 같은 경우는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앞에 이 세 개는 다 공급과 관련된 거고 이 밑에 두 개 있는 거는 수요랑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가 시소라고 보면 수요, 디맨드가 수요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락폭이 오펙이 어떻게 증산을 하고 또한 이란과 미국과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과 인도가 사우디가 가격을 하락해줘서 물건을 또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펙 플러스와 미국 기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 6월달, 7월달 감산량을 줄인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감산 총량을 줄인다. 증산이 아니고요. 감산했던 쿼터를 이만한 쿼터가 있으면 요거를 요만하게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EIA 같은 경우는 셰일 오일 생산량 증가는 희박하다고 발표를 했고 그 이유는 채산성의 문제다. 다 같은 셰일 오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생산량은 현재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1100만 배럴 유지하고 있고
현재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회의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죠. 생산을 증가해서 가격을 안정시켜 달라. 가격을 안정시켜 달라는 거는 생산을 늘려서 60달러 밑으로 50달러 정도의 가격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미국 메이저 오일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물가 압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가 금리로 인해서, 그리고 천문학적인 부양책으로 인해서 지금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값도 올랐고 여러 가지 기타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모두 다 올랐습니다.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 요청을 또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미국 수출 가격을 소폭 인하합니다. 우리가 생산을 크게 늘릴 수는 없지만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단가는 낮춰주겠다. 하지만 너희한테 단가를 낮춰주게 하는 상황에선 너희 대신 그 가격 인하의 폭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시아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물가를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의 물가를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착각이 드러나면 역시 믿을 것은 미국 달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들고요. 이제 또 기업 소식입니다. 파이니어 내추럴 리소스 회사는 이제 4월 5일 날 오늘이죠. 64억 불 상당의 M&A를 발표를 했는데 더블 포인트 에너지를 인수합니다. 이 회사에서 인수하는 것은 페르미언에서 약 10만 에이커를 이번 인수로 인해서 확보를 하고요. 이는 64억 불이면 적은 규모가 아닌데 더더욱 놀라운 거는 물론 모두 스탁으로 지금 임수 합병을 하는 거지만 1월에는 3개월 전이죠. 파이니어 내추럴 리소스 회사가 45억 불 상당의 파슬리 에너지를 인수합니다. 근데 지금 3개월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더블 포인트 에너지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게 109억 달러, 110억 달러죠 거의. 그런 상황에 지금 M&A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현재도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는 여전하지만 재고가 5억 배럴이고 현재 감사는 진행 중이고,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감산 양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상승을 했다 하락하고 이제 보합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계속 보합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느냐, 그거는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격이 약간 좀 하락을 하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물론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현재 보시면 오펙 플러스는 수급 조절,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증산, 그리고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됐는데 또다시
3개월에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또 부양책이 이루어질 수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 국민들도 부양책에 중독이 돼서 더 달라는 요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결국은 상실했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죠. 현재 제 코워커는 파이저 2번 다 맞았다고, 1차, 2차 접종을 다 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무슨 그렇게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다. 이제 밖에 나가도 두려울 게 없다는 그런 참 근거 없는 용기로 지금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데, 우선 코로나가 백신이 접종이 돼도 증가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또 돈이 떨어져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그런 뉴스가 들리는지, 그런 걸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거의 뭐 11월 대선 바로 전에 돈빨 떨어지고 민심 흉흉하고 폭동이 일어났죠. 다시 5월에 의해서, 그 다음에 11월에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원유가 현재 WTI는 58불에서 60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 브렌트는 60대 초반입니다. 물론 2021년만 23%가 상승을 했고, 또 11월부터 한번 보면 이게 상승폭이 굉장히 크죠. 제가 차트는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40불, 45불에서부터 계속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전의 영상이나 아니면 구글에 가서 한번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 소폭의 백워데이션이 일어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추 시설은 빠르게 현재 6주 연속 미국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세계 재고량은 충분하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 장관은 오펙 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배럴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의구심이 좀 많고요. 있더라도 지금 미국 에너지 장관 입장에서는 셰일 생산이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수입을 해서 원유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증산을 하지 못하지만 미국이 원한 만큼의 스윙 프로듀서로서 못하지만 단가를 싸게 수출하는, 걔네들 입장에서 사우디 대미국 원유 수출 가격을 낮춰주겠다. 뭐 많이 낮춰준 것도 아니, 한 50센트 정도 낮춰줬는데 그보다 적게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교통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이는 가솔린 가격 상승. 물론 2월 달에 그 생산과 공급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미 회복이 되었고, 지금 날씨가 봄 날씨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가솔린과 경제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더불어서 원유 가격도 덩달아 상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은 계속 낮게 유지해 줘야지 미국 사람들이 이동할 때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하게 해달라. 물론
운송용으로 가솔린을 하겠지만 모든 공산품 어디 석유, 원유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죠. 뭐 의복이라든지 건물 자재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에 사용하는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압력 그리고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 장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지 이자를 상승해야겠다는 그런 그 여론, 그리고 채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을 만들고자 뭐 에너지 장관이 재무부 장관을 약간, 그리고 페드를 약간 지원 사격을 한 거로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만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 채권 시장이 3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원유랑 미국 달러랑 떼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